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간단히 진행을 할게요. 자, 좀 시황,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시황 계속 체크를 해드렸던 거지만, 금요일까지 데이터 가지고 지수 방향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태원 클럽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금 지금 확산 분위기에 있는데, 한 5,500명 된다 그러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기술적인 흐름하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들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자, 지수는 흐름을 금요일날 공방하면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만, 양봉 마감했지만은 윗꼬리가 좀 더 긴 십자봉 코스피 마감하고 코스닥은 기관애인들 양매수로 2% 이상 상승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흐름 좋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일단은 과열권에 진입을 하는 분위기고, 코스피는 과열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고,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가 우리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21선이 61선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번 주에 과연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다우하고 코스피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나스닥하고 코스닥은 좀 강하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아직 과열 진입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이 61선을 돌파해서 이격 유지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6,600에서 9,100 올라왔으니까 한 45% 정도 올라왔겠네요. 나스닥도. 유럽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나스닥이나 코스닥보다는. 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가는 저점 찍고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는 분위기고요. 환율도 빠져 있고 중국도 조금 느려서 20선, 60선의 이격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게 보면 나스닥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와 코스피의 모습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금요일 날도 공방 때 이야기를 한 게 왜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갇혀 있느냐. 이번 주 만기, 일단 딱 만기일까지 월화, 수, 목 4일 남겨놓고 있는데, 포지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이번 주 만기 전에 위로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여기서 묶어놓고 갈 것이냐. 글로벌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의 베팅이
보면은 못 올라갈 모습이죠. 그죠? 이게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돼요. 260, 3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개인들은 옵션이니까 260 이상 수익 구간이고 금융투자는 매도가 많아서 좀 내려와야지 수익이고 선물 매도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선물 매도가 많았나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라가면은 합성으로는 뭐 손실인데 옵션 만기니까 옵션만 중심으로 좀 놓고 보면은 제한적인 상승밖에 안 되겠죠. 제한적인 상승. 그죠? 자,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 구조로 본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 건데 개인들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니까 올리지 않으려고 할 테고 여기서는 기관들도 옵션으로는 하방이네요. 그죠? 더 이상 안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선물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외인들이 아까 이쪽과는 다르게 선물 최근에 매도가 좀 많았어요. 외인들. 그러다 보니까 위로 리밋이 걸려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갈 그림이 됩니다.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는 구조로는 안 가겠죠. 또 대신증권기 그래프가 잘못 나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얘네들은 지금 선물 옵션 다 상방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정확치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로 볼 때도 그래요. 데이터로 볼 때도. 선물은 안 나타나지만 옵션 구조로 볼 때도 260의 리밋이 딱 걸려 있어요. 투자는 상방 혹은 하방 양쪽 다 보고 있는 거고 아래로는 뭐 그래서 여기 가두리에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억지로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상승한 폭도 있으니 코스닥은 뭐 이제 뭐 조곤조곤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그 문제가 없는 한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변동성 올라가다가도 눌러놓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일정 부분 박스권에 갇혀 놓는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계속 눌러놓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기조는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그리고 신용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신용 증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렇게 무거운 이유는 코스피의 신용 증가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코스피 신용이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코스닥보다는. 저 원인도 같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시황 기조는 비슷합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서 자, 먼저 이제 AS 먼저. 금요일날 매매했었던 다우 기술은
거래 감소하고 수급상으로는 개인들만 수급이 들어와서 있는데 단기 관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만약 이게 살짝 갭들 수도 있고 개파락에서 살짝 이렇게 양봉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눌러놨기 때문에 만일에 거래는 안 붙이면서 보합이나 갭 뜬다 그러면 십자봉 만들다가 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려 있으신 분은 올라가다 걸리니까 현금하거나 좀 축소를 했다가 그다음에 거래 감소 과정 거치고 나서 좀 보세요. 거래 감소 과정 한 번 더 거치고 나서 수급선 자리에 있어서 아마 내일 시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시가가. 만일에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걸리게 됩니다. 개파락 한다 이렇게 걸리면서 위로 올라가서 짧게 이제 걸릴 거예요. 종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다가 갭 상승을 한다. 갭 상승을 해도 올라가다가 이제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아래 좀 지지선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래는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좀 감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저기 다우 데이터가 힘의 양봉을 못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다우 기술은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다른 패턴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려산업하고 KNN이나 KNN하고 한국 프렌즈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눌렸다가도 다음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죠.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 터뜨리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홍종욱 종목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장이었는데, 프렌즈가 대장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는 안 가는데, 이 위에 다른 종목, 대장이었었던 종목의 고점은 못 넘어갔는데, 프렌즈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넘어갔죠. 그죠? 거래 터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좀 낮은 확률이지만, 이제 거래량의 흐름과 수급 강도를 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KMH 하이테크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흐름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거래 감소하면서 양봉, 거래 살짝 들면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렇게 횡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H는 그냥 매입가에서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건 M&A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흐름에 따라 거래량 정도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시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M&A성 이슈 있었던 종목은 이제 뉴스나 이제 그 언론 플레이 하는 내용 봐야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주시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클럽이 문제였죠. 그죠? 클럽이 또 보니까 과연 이게 전국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그래서 5,50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전수조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조금 불안감이 어서 오세요.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듯이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금 현 정부 당국도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해서 지금 되게 주시하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쌍봉인 거죠, 그죠? 스페인 독감을
예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시간차가 좀 크기는 했습니다. 시간차가 크기는 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우리도 몇 달 놓고 감소 추세로 있다가 제로까지 내려왔다가 확진자, 이건 사망자 수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다시 클럽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이때도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되면서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도 좀 주시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던 애들보다는 많이 안 움직이고 좀 박스권 횡보를 했었던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지금 많이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동안 많이 안 움직이고 횡보하거나 박스권 흐름 가졌던 애들이 마스크 쪽 애들이에요. 마스크. 샘플로 본다 그러면 뭐 이제 모나리자. KM을 볼까요? KM. 올려놓고 이제 한동안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3월 이후에 하락 이후에 올려놓고 그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일봉상에서 힘도 비축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 애들이 좀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강도 수급 강도와 거래량 증가 정도를 보고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같이 보셔야죠. 같이 같이 보시면 돼요. 대장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지난번에는 이제 국제가 대장이었었잖아요. 항상 대장격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이때는 뭐 치료 약물 때문에 같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공방할 때 여기서 특수건설하고 파동 기가 막히게 먹었었잖아요. 아, 특수건설이었나? 요거하고 저기 비트컴퓨터였죠. 그죠? 파동 제대로 먹었었잖아. 아, 국제도 이제 같이 세트로 놓고 어느 쪽이 대장이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시면 될 거고 국제도 때로는 성깔 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단기 성깔 부리면서 양봉 장대 한번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선주들은 대선주들은 금요일날 움직였던 애가 금요일날 움직임이 나왔던 게 김태년이었어요. 김태년 의원 종목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래서 움직인 게 대한금속하고 이구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은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대선주라고 표현할 텐데 대선주들은 이제 뭐 김태년 한 번 움직이면은 한 2, 3일 정도 한 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뭐 그러면 이제 대한금속을 가지고 눌린다. 파동 저점 자리 노려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오늘 이야기가 나왔죠. 문통이 오늘 3주년 취임 연설을 했었죠.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었죠. 정책은 마음에 안 듭니다. 정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강조했던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바이오 헬스하고 미래차, 수소전기 자율주행하고 5G 인프라하고 스마트 시티 팩토리하고 일자리하고 이런 거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강조를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한번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겠죠. 수급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를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인은 일자리인데 정책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코로나 때문에 실패를 하다가 현 정부의 이제 그 지지율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제 정책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다가 11년 전으로 경제가 회귀가 되고 나니 11년 전으로 회귀됐다는 얘기는 한 나라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주가 지수잖아요. 한 나라의 주가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는 3년 전으로 회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1년 전으로 회귀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매스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여전히 정책에서는, 언택트, 비대면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인프라도 있고, 일단, IT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노동력이 없으면 되는 쪽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진보 정권에서 일자리를 생성을 하고 확산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당장에 필요한, 그러면은 몸으로 먹고 사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뭘로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죠? 당장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정책은 그런 쪽의 포지션도 일부 가져가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강조만 하면 뭐해. 미래 먹거리지,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 건데,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직업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게 뭐가 있냐, 이거죠. 고용보험 늘려가지고 열심히 고용보험? 아무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의 산업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정책을 제시를 했으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찾아서 검선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메인은 그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수소전기, 자율주행, 5G, 스마트, 팩토리,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은 있죠. 그 외에 뭐 각각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내일 어떤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에 강했던 애들은 강하게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강했던 애들 일단 좀 배제를 시키고 하루에 시간차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아침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기소 이제 안 하는 바람에 구속영장 안 나오는 바람에 조국관련주가 금요일날 장 막판에 휘리릭 올라버렸어요. 그죠? 아무튼 이때도 앞에서도 보면 상한가 갔다가 파동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러한 연속성을 정치 테마 대선주들은 한 번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 추가영장 심사 안 나왔어.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거 노려보셔도 되죠. 갭 많이 뜨면 음봉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갭 많이 안 뜨거나 갭을 많이 안 띄우거나 약하게 시작해서 음봉 내린다. 거래 감소하면서. 그러면 이제 파동 노려볼 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파동 저점 매매. 이런 파동을 먹는 거죠. 파동을 먹는 거죠. 뭐 장중 매매는 그 정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가 앞에서 나왔었던 특징이 있나? 얘도 보면은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눌렸지만은, 그죠? 상한가 갔다가 파동 만들고, 여기서는 추가 상승 흐름도 만들고, 그죠? 추가 상승 흐름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 그죠? 뭐 동전주는 저는 안 보는 편인데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은 딱 지금 여기 윗골이 나왔었던 패턴이 여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일 거래가 더 증가를 하면서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랫골이 거래 감소하면서 아랫골이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노려볼 만도 해요. 과거의 그 종목의 과거 패턴들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한번 흐름 체크해 보셔도 좋아요. 기본 요령이 있잖아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요령들이 있으니까. 금요일이라 더욱더 그랬어요. 금요일이라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흔히 나타나는 패턴과 분위기예요. 네. 금요일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쪽에서는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같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 저점과 양봉 매매는 뭐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하루에 두세 개씩 해야 돼요. 두세 개씩 해야지 손절은 짧게 되고 수익 날 때는 좀 제대로 좀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꾸준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좀 수익 관점 단기라도 좀 며칠 넘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제 눌림목 자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이 중심은 깨지 않으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 감소하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죠. 노려야지. 그래도 이후에 이게 뭐 하루 이틀, 2, 3일 지나고 나면 힘이 약화돼서 다중 눌림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한 3일 이내에 움직이는 게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수익 단기에 내기가 좋아요. 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2, 3일 이내로 패턴들이 만들어져야지 추가 상승 흐름을 가기가 좋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중심선이나 60% 정도의 양봉의 60% 정도가 지지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좀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을 놓고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비케어는 이게
60자 헬스케어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바람에 수급이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 강했었는데 아까 안 갈 것 같았는데 좀 무리하게 보낸 것 같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단일가 과열로 단기가열로 3일 단일가 거래가 들어갑니다.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서 매매하기는 용치 않으실 거고요. 최대주 변경 이슈가 있으니까 단일가 거래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3일 이후에 자리가 어딘지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가 들어가면 일단 거래는 급감하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공략하기 좀 어렵고 상한가 들어가는 게 2개밖에 없어서 이제 나머지 종목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셨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1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우리 회원이 가지고 계셔서 해드렸던 나이백도 이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서 나이백도 흐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이백도 단기용으로 좀 3일 동안 양봉 만들고 올라왔으니까 좀 눌리거나 쉬어가는 자리 한번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봉 20선을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주봉 20선 돌파하면은 안착하는 흐름이 몇 주 나올 수 있어요. 그 흐름을 보면서 중간에 단기 파동은 한 번쯤 나와요. 나오니까 눌림 이후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변동성. 그 흐름은 좀 파도 타기 형태로 노려보실만 할 겁니다. 그 정도로만 보다가 이제 주봉에서 24 안착하고 나서는 이제 한 번쯤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차를 두고 좀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은 이 정도로 좀 설명, 종목들 다 세세하게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저 이제 관심 갖고 볼 섹터하고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일단은 오늘 문통 이야기 했었던 내용들 중심으로의 그 섹터들, 관련주들의 흐름이 초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좀 1차적으로 좀 보시고 이제 파동 저점 자리나 눌림 자리 종목들 공략을 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아직까지 불안감이 남아있는 코로나 조심조심 하시고요.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조심 하시고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 흐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외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외인들이 물론 기관들이 최근에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수급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시장을 기본적으로 주도하는 외인들의 포지션이 차월물까지 하방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6월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그 이야기는 뭐냐? 밀리더라도 장중 변동성이나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나치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간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개인들이 인버스를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곧버스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장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신용 포함해서 개인들이 많이 타니까 안 가면서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눌려있듯이 개인들이 인버스를 곧버스를 많이 타고 있다는 매스컴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 지수가 밑으로 푹푹 빠지기보다는 장중 변동성으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처럼 급락 폭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그런 상황이 한두 달 사이에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 보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글로벌 변수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아직 뭐 중국하고의 전쟁 관계를, 무역 전쟁 관계를 아직 정한 거 없다. 아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일단 시장에 정한 게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다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또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거나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파동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변수들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아직은 특별히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없고 이제 심각했던 파동 이후로 하락 변동성 이후로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한 이슈들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불안한데도 그게 시장의 불안감을 타고 오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당분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 그래서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즐기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아마 기관 외인들이 뺏어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코스닥은 하락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종목들의 변동성도 개별주들의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이제 뭐 포트 종목들이야 큰 문제 없겠지만 단기 매매 종목들은 그거 감안하셔서 아마 그 매매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자, 5월 10일 저녁 고생하셨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쪽에서는 내일까지 공개방송 진행되니까 내일 공개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고 화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세요.